네, 안녕하세요. 발루토 커피 로스팅 팀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발루토 커피 로스팅 팀장 엄지환입니다. 지난번에 커피가 맛있는 요소, 그러니까 손님이 다시 내 커피를 찾을 수밖에 없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4번째 요소 중에 제가 이제 라떼가 맛있는 커피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바로 텍스처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 하필이면 또 라떼가 맛있다라고 하는 거냐, 그냥 아메리카노가 맛있으면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매장을 많이 운영해보고 또 매장에서 많은 경험을 맛에 대한 어떤 경험을 많이 쌓다 보니까 라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추출을 하면서 또 맛을 테스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에스프레소 이제 추출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추출이 25초에서 약 30초 가량, 물론 뭐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매장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25초에서 30초 정도에 보통은 뭐 30g에서 넓게는 한 40g 정도의 에스프레소 용량을 추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렇게 추출한 걸로 제가 이제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뒤에 제가 조금 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텍스처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과연 텍스처를 에스프레소에서 만약에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간단합니다. 에스프레소의 추출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커피 분쇄도를 살짝 더 가늘게 조정해 주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출 시간을 길게 하려면 살짝 더 가늘게 해서 물과 만나는 표면적을 더 많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커피는, 에스프레소는 즉 수용성 성분과 지용성 성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용성 성분을 더 많이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단맛,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맛이나 커피의 어떤 텍스처, 질감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가 맛을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대략 많이 하시는 추출이죠. 25초에서 30초 사이에 보통 한 36, 아까 제가 가루는 18g을 준비했거든요. 18g의 2배 추출하면 보통 36g 추출. 보통 30g에서 40g 사이인데 사용하시는 그램수에 따라서 보통은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2배수 추출, 그거를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맛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보통은 많이들 하시는 이 추출을 가지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유는 사용하시는 곳마다 비율이 좀 다르겠지만 이 우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는 이게 보통은 한 5대1에서 6대1 정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6대1 정도 비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우유를 180g 정도, 완전 6대1은 아닌데요, 6대1에 가깝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에스프레소 용량은 거의 한 38g 정도, 37.7 정도 나왔는데요. 이 정도로 해서 원액을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이대로. 그 다음 추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분쇄도가 당연히 추출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지용성 성분을 좀 더 많이 빼내야 되기 때문에 분쇄도가 조금 더 가늘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과 만나는 표면적을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분쇄도를 살짝 가늘게 가겠습니다. 분쇄도를 지나치게 잘못해서 많이 가늘게 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추출이 잘 안 되겠죠. 보통 과다 추출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추출이 너무 안 돼서 오히려 과소 추출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적정한 분쇄도 안에서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우선 조정해 볼게요.
한 두세 번 정도는 제가 가루를 버려줄게요. 예. 예, 좀 가늘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한번 추출을 해봐야 되겠죠? 예, 지금 제가 하는 추출은 저는 35초 정도 추출을 할 생각입니다. 35초 정도. 35초 정도를 추출해서 약 28g에서 30g 정도 사이의 용량을 담을 생각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적은 용량의 에스프레소를 빼는 거죠. 이게 추출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보다 좀 색이 많이 짙게 떨어지죠. 그리고 방울방울 맺히면서 점성이 좀 더 강하게, 색이 좀 더 짙게 떨어져요. 네, 거의 35초에 거의 28g에서 30g 정도 사이로 요게 만들었어요. 얘는 요렇게 긴 시간 동안 적은 용량을 뽑아낸 에스프레소입니다. 좀 훨씬 진하죠. 뽑아낸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라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유 용량은 아까와 동일하게 180g, 정확하게 6대1 정도 비율이네요. 여기에 넣어 보겠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6대1 정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35초에 거의 28g에서 30g 그 사이, 근데 정확하게는 30g 정도 들어간 라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맛이 어떻게 다른지 저희 팀에 다른 분을 모시고 우선은 얼음을 넣지 않고 이 상태에서 먼저 맛을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 A라고 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걸 B라고 할게. 네. B 먼저 한번 먹어봐줘. 어때? B는 우유의 어울림이 단맛이 적고 약간 쓴맛이 나는 편인데 A는 단맛이 많이 나고 우유랑 섞였을 때 조화롭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나도 똑같이 느꼈거든. 얘는 지금 굉장히 괜찮긴 한데 뒤에 쓴맛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온다기보단 좀 더 쌉쌀한 맛이 강하게 느껴지고, 얘는 훨씬 더 달콤하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거든. 네. 추출해서 다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상적,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보통 추출, 정상 추출을 한 라떼와 그리고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적은 용량의 에스프레소로 지용성 성분, 즉 이제 텍스처를 좀 더 살린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라떼를 만들어서 맛을 비교해 봤는데, 이거를 이제 왜 그러냐, 이게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많이 뽑아내면 오히려 더 진해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밋밋할까요? 밍밍할까요? 성분을 다 훑고 나온 그 밋밋한 물들만 끝에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에스프레소를 뽑아낼 때 적정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의 적정량, 우리가 뭐 녹차를 우려낼 때도 몇 분에 몇 g을 담고 몇 분에 어떻게 우려내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성분이 추출됐는데 계속 뒷부분을 많이 받아낸다고 해서 그 에스프레소가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맛은 점차적으로 추출을 계속하게 되면 이 묽은 맛이라고 할까요? 예, 묽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또 이 맛이 굉장히 강해져요. 떫은 맛. 묽으면서 떫은 맛이 강해지죠. 우리가 녹차를 우려내면, 이게 비율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녹차를
딱 적정 시간을 우려낸 거 하고 긴 시간 동안 우려낸 거 하고 긴 시간 동안 우려낸 녹차를 드시면 어때요? 떫어요. 떫잖아요. 에스프레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가압으로 압력으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의 갭차는 있겠지만 보통 보시면 이 에스프레소를 보통 추출해 보시면 40g 정도 이상 넘어가는, 보통 48g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거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떫을 거예요. 보통은. 예,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작은 용량의 에스프레소가 무조건 맛있다가 아니고 이 라떼에서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단맛이 극대화될 수 있고 질감이 더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에스프레소를 뽑아낸다면 이렇게 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에스프레소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에스프레소 자체의 점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라떼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텍스처가 떨어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커피가 이 라떼가 굉장히 씁쓸하고 묽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용량의 에스프레소가 맛있다, 이건 잘못된 거고, 그 어떤 제가 말씀드린 레시피로 뽑아낸 라떼가 에스프레소가 라떼와 굉장히 잘 맞는 조합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린 거예요. 아메리카노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원두에 따라서는 이 레시피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사용하시는 원두가, 배전도가 만약 미디움 포인트라면 이것과 좀 다르게 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뭐 절대적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통상적으로 만약에 중강 배전의 원두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라는 거죠.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많이 하지 마세요. 예, 오늘 그 맛있는 라떼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조금 같이 공부해봤는데 영상을 남기면서 부족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사장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좀 중요한 요소만 지난번처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단맛과 바디감이 살아있는 에스프레소 추출해야 되는데 분쇄도를 조금 더 가늘게 해서 추출 시간을 살짝만 더 길게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추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추출 용량은 조금 더 작게 가져가 보시면 아주 달고 꾸덕한 에스프레소가 나올 거예요. 예, 그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유 비율 테스트를 해보시는데 5대1에서 6대1 정도 사이에서 우유 가장 단맛이 많이 나오고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에스프레소와의 조화를 좀 찾으시는 거. 예, 그래서 우유와 에스프레소가 가장 맛있고 달게 느껴지는 포인트를 5대1에서 6대1 정도의 비율로 찾아보시라는 거. 그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에스프레소의 뒷 구간, 즉 묽게 떨어지는 액을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48g 이상 추출하는 것을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용량까지 많이 받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라떼가 묽고 맛없는 라떼가 만들어질 거예요. 아마 매장에서 한번 다들 테스트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